지금 보시는 지도는 제1차 십자군 지도입니다. 빨간색이 이쪽에 빨간색이 툴루즈 백작 레몽 드 생질이고요. 노란색이 로베르 드 플랑드르 백작입니다. 파란색이 고드프라드 부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황색인가요? 똥색인가요? 여기가 이제 보에몽 드 타란토 공작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탈리아 남단 여기에 타란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 지휘관들이 그 콘스탄티노플에 헤쳐 모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영어가 아니어가지고 읽기 어려운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핀란드어랍니다. 핀란드어로 연합군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두색으로 연합군이 이렇게 진군을 해서 에데사나 뭐 안티오키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함락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1차 십자군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1099년 7월에 그 십자군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누가 통치하느냐 문제로 많이 싸우게 됩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교황의 그 특사나 아니면 예루살렘 총 대주교가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그 예루살렘을 탈환했던 이 십자군 장군들은 자기들이 직접 예루살렘을 통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했겠죠. 그렇게 해서 토론을 했는데 결정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빨리 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 남쪽에 이슬람의 파티마 왕조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영역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파티마 왕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예루살렘의 통치자를 빨리 결정해서 그 수장을 중심으로 이제 방어태세를 갖춰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레몽 드 생질하고 고드프루아드 부용이 남았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이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처음으로 입성하게 되었던 고드프루아가 승리하면서 예루살렘의 첫 번째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단지 성묘의 수호자 라고 불렀습니다. 성묘, 예수의 무덤이죠. 예수님의 무덤을 수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본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99년 8월에 파티마 왕조가 아스칼론 지역으로 이렇게 쳐들어왔습니다. 아스칼론이 어디냐면은 현재 그 가자지구 바로 위쪽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만나서 아스칼론 전투에서 십자군이 파티마 왕조를 무너뜨립니다. 거의 괴멸시키면서 이제 서유럽이 안정적으로 레반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십자군으로 건국된 기독교의 4개 국가를 시간순으로 알아보면요. 먼저 1098년에 에데사 백국이 만들어지고 같은 해에 안티오키아 공국이 건국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099년에 예루살렘 왕국이 설립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1102년에 트리폴리 백국이 건국되게 되는데요. 이 트리폴리 백국이 마지막에 건국될 때 이제 그 고드프라드 부용이 예루살렘 왕국이 되니까 나는 그러면 레몽 드 생질은 여기 위로 올라가서 트리폴리 백국의 왕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건국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1102년에 그 트리폴리 백국이 건국되지만 트리폴리 자체가 함락되는 거는 1109년입니다. 그래서 1109년이 그 트리폴리 백국의 스타트로 보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제2차 십자군의 진군로인데요. 시간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슬람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라믹 렌즈 땅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이슬람 땅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이 십자군 국가들입니다. 십자군 국가들이 이슬람 세력에게 삥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슬람 사람 중에서 장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셀주크 투르크 소속으로 모술을 지배하고 있던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술이 어디냐면 그 우리 이라크의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할 때 그 티그리스 강 북부에 이제 모술이 있거든요. 대략 이쪽 뭐 정확하지 않을 겁니다. 대략 이쪽에 모술이 있고 했는데 여기에 있었던 이마드 앗딘 장기라는 인물이 이렇게 세력을 넓혀서 알레포까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데사 백국을 실제로 넘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사건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1143년에 당시 예루살렘 왕국의 왕이자 안티오크를 동시에 섭정하고 있었던 폴크 5세가 사냥 중에 낙마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아들이 어려서 왕위를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였던 멜리장드 여왕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 협동을 해야 되는 그 에데사 백국과 안티오크 공국이 이때 당시에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면 안티오크와 에데사가 먼저 전쟁을 할 판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왕이 나서서 이들을 중재해야 됐는데 그 중재하지 못하고 왕이 사망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슬람의 이 장기가 드디어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하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조건, 그 여성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고 기독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1144년에 그 장기가 에데사를 포위하고 함락합니다. 보시면 이슬라믹 빅토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당시에 에데사가 안티오크의 원군을 요청했지만 당연히 거절했고 예루살렘은 보내주지만 조금밖에 안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가장 먼저 함락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북쪽에 있었던 이슬람을 막아주고 있었던 이 완충국 역할을 에데사가 하는 것이었는데 에데사가 무너지게 되니까 완충국이 사라지고 바로 성지가 털릴지도 모르는 이런 그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서유럽에 있었던 가톨릭, 교황을 비롯해서 가톨릭 세계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1차 때만 하더라도 무적처럼 보여졌던 그 십자군 국가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충격에 쌓였고 이제 드디어 제2차 십자군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데사 백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1145년에 당시 교황이었던 에우제니오 3세가 다시 한번 부활의 땅으로 갈 것을 촉구하는 교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십자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미 성지가 기독교 국가의 땅이었기 때문에 성지를 탈환한다라는 목표를 제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신 제시했던 목표가 바로 십자군 원정을 떠남으로 해서 구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전한 사람들이 지금 보시는 요 사람들입니다. 콜라드 3세나 뭐 루이 7세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제 지도를 읽어보면 먼저 이 파란색이 서유럽의 가톨릭 세력입니다. 그리고 오소독스 여기 이제 동방 정교회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십자군 국가 그리고 여기 이슬람이 스페인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에데사 백국 뭐 안티오크 공국 이렇게 트리폴리 백국 예루살렘 왕국 있고 에데사 백국은 함락된 상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십자군이 승리한 전투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리스본에선 이겼다. 그리고 나머지 이슬람이 여기 브리라에움이나 뭐 다마스커스나 에데사에서는 이슬람이 이겼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출발한 거는 당시 플랑드르 지방에 있었던 노르만인들과 잉글랜드의 연합부대가 그 다트머스에서 1147년 5월에 가장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포르투갈을 지나가게 되는데 당시에 포르투갈의 알폰소 1세가 이슬람이 장악하고 있었던 리스본을 공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알폰소 1세가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십자군은 원래 목표가 여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 갈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알폰소 1세가 여기를 만약에 함락하면 너희들이 약탈하는 것을 허락할게 라고 달콤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십자군이 실제로 리스본에 그 멈춰 서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3개월에 걸쳐서 공격하고 결국에 리스본을 함락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이듬해 봄에 바로 이제 다시 그 이슬람으로 원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콜라트 3세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인츠에서 여기도 그 1147년 5월에 마인츠부터 출발해서 리겐스부르크, 뭐 비엔나, 부다페스트, 베오그라드, 소피아, 아드리아노플 거쳐서 콘스탄티노플에 그해 9월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 비잔티움 제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인물이 마누엘 1세 콤네누스인데 이 마누엘 1세가 이 콘라드 3세의 군대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유럽에서 그 비잔티움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여기 뭐 아드리아노플이나 이렇게 지나면서 엄청나게 약탈을 했거든요. 그래서 꼴배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데 원래 다른 부대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통과시키게 해버리죠. 그래서 니케아에 가가지고 결국에 그해 10월에 바로 도리라에움에서 현재 튀르키에 전투를 펼칩니다. 이슬람하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다시 니케아로 돌아와서 후퇴해서
여기서 프랑스군을 기다리게 됩니다. 루이 7세의 군대를. 루이 7세 군대도 사실 그 1147년 6월에 한 달 후에 바로 출발했습니다. 메치에서 출발을 해서 독일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진군을 해서 결국에 10월 달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서 이 니케아에서 그 콘라드 3세를 만나서 어떻게 전쟁을 앞으로 펼쳐야 될까라고 함께 논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리라에움에서 전투를 패배하기도 했고 이쪽으로 바로 아나톨리아 반도 중부로 바로 쳐들어가면 너무 어렵겠다. 이렇게 가지 말고 우리 최대한 비잔티움 영역에 오래 머무르면서 십자군 국가로 가자라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로로 이렇게 육로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육로 있고 대부분은 저는 이제 해로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육로로 왔겠네요. 이렇게 해로와 육로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이렇게 십자군 국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슬람 국가가 병참선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했거든요. 게다가 또 비잔티움 제국 자체의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비잔티움 제국과도 유혈 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탄치 않게 가지만 어찌어찌 전투를 펼치면서 결국에는 그 콘라드 3세와 그 루이 7세의 부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 왕국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같이 논의하면서 앞으로 에데사 백국을 어떻게 다시 탈환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에데사 백국은 너무 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격을 하기로 결정한 곳이 바로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를 먼저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빼앗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실패한 겁니다. 당연히. 이때는 그 아빠 장기가 죽고 그 아들이었죠. 누르아딘 장기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결국에는 패배하고 에데사 탈환은 시도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콘라드 3세는 이제 배 타고 다시 돌아갑니다.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콘스탄티노플에서 이제 육로로 해서 독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루이 7세도 배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루이 7세가 이 전투의 패배가 우리 그 십자군이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비잔티움 제국이 우리를 많이 방해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정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 비잔티움을 혼내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이제 결국에 제4차 이제 3차 4차가 되면서 십자군 전쟁의 성격을 일부 좀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단순히 기독교 세력이 연합해서 그 이슬람 세력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세력에서도 이 서유럽의 가톨릭 세력과 이 동방정교회가 서로 다투면서 여기도 전쟁을 펼칠지도 모르는 이런 그 국가 간의 전쟁으로 약간 변질시키는 그 시발점이 바로 제2차 그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3차부터는 2차 때도 여기 뭐 비잔티움이 실제로 그 이슬람과 연합해서 여기 서유럽 군대를 대항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성격이 제3차부터는 조금씩 바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그 제3차 십자군 전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